네, 안녕하세요. 예, 유튜브 닉네임 방랑허석가십니다. 오늘은 좀 차분하게 뭔가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를 또 아시는 분들은 뭐 제가 또 이재명의 열혈 지지자라는 것은 뭐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그 원래 문재인을 열심히 지지하다가 촛불 때 이제 그 문재인 현 대통령의 그 애매모호한 태도, 그 다음에 이재명의 그 선명하고 강직하고 또 그 뭔가 저돌적인 그런 태도에서 야 이게 정말 적폐청산이든 뭐 이 나라 개혁이든 이 나라 또 그다음에 민생 그 이재명 지사한테 그 애국 정신 또 애민 정신을 많이 느꼈어요. 뭐 본인이 특히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어렵게 성장했기 때문에 더욱 그 우리 민초들의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지사에 푹 빠졌죠. 그렇다 해가지고 뭐 완전히 빠돌이는 아니고요. 좀 그래도 좀 나름대로 비판적 시각을 항상 갖습니다. 뭐 맹목적으로 한번 내가 누구를 뭐 지지하니까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경선에서 또 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또 잘 하시겠지 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뭐 당선을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죠. 근데 이제 뭐 저만 그런지는 몰라도 뭐 아니 근데 국민의 좀 상당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뭐 개혁이 됐든 뭐 여러 그 정책 드라이브에 대해서 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아주 극도로 실망하거나 극도로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와중에 차기 대선 후보로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력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을 뭐 촛불 때부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지했던 저로서는 이제 정말 너무 뭐 감격스럽고 또 기뻐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좀 그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것은 이 하나의 추론입니다. 합리적 추론입니다. 그리고 저만 이런 추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상당수의 그 강경파들이 있고 또 약간 온건파들이 있습니다. 강경파들에서 많이 그 합리적 추론을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이재명 죽이기 뭐 찌찌사에서 뭐 낙지사 해가지고 뭐 김부선이라고 뭐 연문설이라거나 기타 뭐 여러 뭐 이재명의 그 뭐 형수하고의 그 참 어떻게 보면 참 짠한 그런 가정사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재명을 그 천하의 불안당으로 몰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안당으로 몰았을 때 당시에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조국입니다. 민정수석 자리는 정말 한나라의 그 여론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캐치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그 또 권력기관의 인사권도 갖고 있는 매우 청와대의 비서실장 다음으로 핵심적인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시 조국이가 민정수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조국이가 민정수석 하면서 일어났던
그 바람이 미투 운동이었죠.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물론 진짜 뭐 나쁜 뭐 흉악한 성범죄자들이 단죄를 받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또 뭐 억울하다 뭐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뭐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 뭐 또 완전히 그 뭐 어떤 각계각층에서 잘 나가다가 지금 뭐 완전히 종족을 감추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김부선이, 그다음에 공지영이, 그다음에 김영환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을 완전히 그 페룬아로 이렇게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예. 뭐 그 부인이 있는데 총각이라고 속이고 김부선을 만나서 그렇게 하면서 뭐 생활비 뭐 돈 한 푼 안 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천하의 그 불안당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 공지영이가 완전히 조국 바예요. 조국이하고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도 많이 올렸고, 저는 그 합리적 추론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이를 그렇게 몰아붙였던 그 권력 실세, 당시 권력 실세에는 저는 조국이가 배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위에 있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재명이는 죽여라 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유시민이나 얼마나 이재명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면서 어디 좀 다 민주당 덕에 거기까지 올라왔으면은 너무 나대지 말고 네 본분을 지켜서 네 분수를 알아서 그 정도에 만족할 줄 알아라 하면서 얼마나 개무시를 했습니까? 유시민이도 그러고 김경수도 그러고. 그런 애들이 이제 친문의 그 핵심 다들이지 않습니까? 적통들이라고 자기들이 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 대권을 어떤 뭐 전두환이가 노태우한테 세습하듯이 그렇게 친문 적통들에게 이렇게 세습하기 위해서 많은 정치적 정적들을,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애들을 저는 제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소설 쓰고 있냐 해도 뭐, 예, 소설 맞습니다. 예.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이재명이를 이제 깎아내리고 완전히 이재명 죽이기, 안희박김 뭐 그랬잖아요. 안희정이 죽이고, 이재명 죽이고, 박원순이었나요? 예, 박김. 김은 또 누군지 한때는 김부겸이냐, 누구냐, 김두관이냐, 김부겸이냐, 예, 좀 말들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친문 세력하고 경쟁을 했던 분들을 차례로 죽이기. 그런 게 이제 세간에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희정이 날라갔고, 이재명이도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오뚜기처럼 살아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박원순이도 성추문으로 저 세상에 가셨지만 어찌됐건 제거가 됐네요. 김에 대해서는 너무 나대지 마. 까불면 다쳐. 조심해. 그러니까 친문 세력의 비유나 맞추면서 그 자리에 만족할 줄 알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처박고 있으라는. 그게 김부겸인지 김두관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김은 어찌됐건 안이 박김 해서 안희정 박원순이는 제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그렇게 제거하려고 했는데 지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확인사살까지 시키는데도 상관나지 않습니까?
김은 뭐 아예 그 수면 위에 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풍문입니다. 풍문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의심과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뿐입니다. 네, 사실은 아니고 소설입니다. 네. 이제 그런 와중에 최근에 이재명이 조금 그 차기 대선으로 좀 선두를 굳히니까 지금 친문에서 그렇게 이재명 죽이기, 때리기, 탄압에 앞장섰던 분들이 좀 유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뭐 김경수도 그러고 또 김진표도 뭐 당장 그 이재명 탈당시켜라 하다가 이번에 그것은 뭐 국민기본주택인가 그 친이재명계에서 상정한 법안에 이렇게 같이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런데 이 친문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대선이 지금 1년 남았습니다. 반드시 주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지금 선두를 지키지만은 어떤 공작이 펼쳐질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이재명을 지지하면서도 물론 제가 이재명과 무슨 핫라인을 통해서 직접 통화하거나 그러지도 뭐 않고 어디 SNS상에 그냥 제 의견을 올리고 뭐 어떤 SNS 상에서는 뭐 그 친구로 돼 있죠. 그러나 그 이재명 지사가 SNS상에 친구로 돼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만 명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데다가 제가 친문과는 어느 정도 각을 좀 세워 주십사 이렇게 이제 지지자로서 한번 제 의견을 밝히고 또 요구를 해봐도 최근에 이재명 지사의 행보는 이제 민주당 내의 친문 세력들과 굉장히 그 프렌들리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습에 대해서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이재명을 지지해왔던 그 분들이 주로 이제 강경파들이죠. 많이 좀 등을 돌렸어요. 어찌 당신을 탄압한 그 친문들하고 같이 갈 생각을 하나. 이제 그런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그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고 비난하다가 최근에는 좀 뭐 비난을 멈추었습니다. 뭐 물론 당신이 비난하건 말건 그게 뭐 물론 저로서도 제 개인의 자유이며 권리이며 또 근다이 갖고 제가 그런 얘기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하시죠. 나비 효과. 나비의 그 가녀린 날개짓이 어떠한 생물들을 자극시키고 하면서 그게 자연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켜서 쓰나미 태풍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이런 조용한 사람보다 아무리 남이 관심을 안 가져도 떠들고 있는 그 사람은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그 메시지는 향후에 무서운 그 쓰나미로 변화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그리고 그 지식인 속에서 저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하시고 박사님이시고 뭐 이런 분들 속에서 그런 이재명에게 최근에 행보에 대해서 등을 돌린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것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이재명 지사에게 바라는 것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친문들한테 버림받으면은
대통령을 해먹지도 못한다. 아니 대통령커녕 여기서 내가 완전히 이렇게 축출당한다. 그래서 단순히 자신의 영달과 자신의 그 정치인으로서의 존재를 위해서 자기의 신념과 맞지 않은 친문과 오월동주하듯이 같이 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며 향후에 친문들의 저 사악한 공작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좀 말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만든 제가 페이스북에 한 저보다 훨씬 더 지식도 출중하시고 그 분과의 그 페이스북에서의 그 토크 내용을 한번 소개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포스팅 글은 그래요. 친문들은 세도 정치, 관권 정치, 밀실 정치 할 생각 말고 민중 앞에 나타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라. 어때? 지은재가 많아 자신이 없노? 이렇게 이제 포스팅 글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같이 계속 이재명을 지지해 오면서 같이 이제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했던 이제 그래도 굉장히 지식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제 그 포스팅 글에 댓글을 달았어요. 이재명은 자신도 친문이라며 우리는 원팀이라고 외쳤는데 이 지사에게 친문 선언 취소 권고를 하면 좋겠지요. 친문을 비판하면 이 지사를 비판한 격이 되니까 이 지사를 눈물겹도록 보호하며 지지하는 글을 수없이 올렸던 내가 이 지사에게서 돌아선 것은 조국 사태 때 조국을 지지한다며 윤석열 총장이 마녀사냥식 수사를 한다고 비판한 모습을 접했을 때였지요. 게다가 추미애 사태 때에는 추미애가 윤석열을 탄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를 지지하는 말을 했고 문재인 정권이 이토록 불우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바른 말을 하기는커녕 아첨을 서슴지 않고 친문 코스프레하여 경선에서 승리하려는 얄팍한 심리를 친문들이 훤히 들여다보고 있을 텐데 언제까지 위선적 친문 행세를 계속할 것인가. 이런 때에 이제 허선생님 접니다. 허선생님이나 나와 같은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댓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렸죠. 제가 이제 한 것은 제 답변은 사실 선생님 견해는 저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이 지사를 비판하다가 멈춘 것은 김영삼이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며 3당 합당했듯이 혹여 이젠도 그런 심정 아닐까 하는 생각에 비난을 멈추고 있습니다만 김영삼의 3당 합당은 지금도 비난받고 있지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시 답을 또 주셨는데요. 저한테 국민이 야당으로 뽑아준 야당 의원들을 데리고 군사독재 여당과 손잡아 같은 야당 동지였던 김대중 후보를 따돌리고 대통령이 되었던 김영삼. 그 결과는 IMF 경제위기를 초래한 정권이 되었고 김영삼이 김대중과 경선에서 출마했어도 넉넉히 이겼겠지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대통령이 되려는
꼼수 정치로 민주 정신이 퇴색하고 많은 야당 정치인들이 무더기로 변질되었지요. 예, 참 정말 그 팩트, 즉 핵심 정곡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다시 답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김영삼은 역사의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애민 애국 정신은 의심치 않으나 김영삼과 같은 길을 갈까 염려도 되며 화가 납니다. 라고 이제 마지막 답글을 제가 했습니다. 네, 너무 말이 길어졌습니다. 아마 뭐 결론 안 내더라도 제가 아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자칫하면 친문 민주당을 자기는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물론 그러셔야죠. 그리고 친문들 또 포용하려고 하시는데 물론 그러죠.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민주당 내에서 친문들을 잡아야 되겠죠. 네. 만약에 친문들 너희들 표 필요 없어 하면 독자 노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오울동주식으로 이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김영삼도 결국은 노태우한테 그 무릎 꿇고 들어갔지만은 결국은 노태우 이렇게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전두환. 네. 그렇듯이 어떤 그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그러시는 건지 이재명 지사가 뭐 많은 분들은 이재명 지사가 변질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 자기를 그토록 탄압했던 세력들과 이제 오직 대통령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면 다행인데 결국은 친문들의 이용만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소설입니다마는 합리적인 추론과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우리 이재명 지지자님들 더욱더 힘내시고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서로 그 지혜를 발휘해서 아마 지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밤 되십시오.